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아마 영상으로 보신 분들 많을 텐데 택배 노조와 CJ 대한통운 사이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조원과 비노조원 사이의 갈등도 상당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본사 점거 상황에 이어서 물류센터 진입을 막는 일도 있었고요. 왜 여기까지 왔는지 해법은 없을지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택배노사 갈등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제는 뭐 국회에서 기습시까지 했죠. 예. 근데 이게 대화가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보면 매일매일 들어오는 화면들이 좀 굉장히 살풍경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컨대 회사는 택배기사 노동자 아니다. 개인 사업자다. 근데 왜 우리한테 와서 파업을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일단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특수고용직이라고 해가지고 좀 애매한 신분입니다. 예. 노동자법상으로 노조를 만들 수는 있는데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는 아닌 그런 형태의 신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매해가지고 계속 갈등하는 거죠. 이게 보니까 그 회사에 소속된 택배 기사들도 따로 계시더라고요. 예, 직접 고용되어 있는 아주 정규직 같은 그런 분들도 계시고 IMF 이전에는 물류 회사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게 외주화가 되어 있다. 전국에 이런 특수고용직이 얼마나 됩니까? 한 15년 전쯤에는 200만 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최근에 신산업들이 이제 들어서면서 이렇게 조금씩 늘기 시작해가지고 장혜영 의원실에서 최근에 조사한 걸로 보면은 2020년에 이미 700만 명을 넘어선 걸로 나왔어요. 700만 명이요. 엄청난 숫자인데 지위가 애매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법의 보호를 받기도 애매하고 회사와 관계를 맺고 여기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전할 수 있는 창구가 애매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직업군이 등장한 사회적인 배경이 있겠군요. IMF 이후에 이제 인건비를 줄이려고 뭐 구조조정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이나 각종 뭐 연차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안 주려고 아예 개인 사업자하고 계약을 맺는 형태로 이게 이제 화물업계는 지입차조 같은 그런 제도로 처음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죠. 한 20년 됐죠. 이게 사실 고용 형태가 분화되기 시작한 건 경제 위기 상황과 무관치 않은데 애매한 법적 신분 때문에 현재 상황이 타개되지 않는다. 그래서 갈등이 더 깊어진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예, 회사는 이분들이 개인 사업자이지 노동자가 아니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우리가 전속성을 가지고 이 사업자하고만 계약을 맺어가지고 다른 사업자하고는 계약을 맺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매여 있는 노동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지금 보면 그 최근에도 택배 노조가 그 물류센터에서 이게 진입하는 그 길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본사를 점거하면서까지 대화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CJ 사측도 대화에 나서서 해법을 찾는 게 아주 실리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더 나은 방향이 아닌가요? 그게 이제 지금 택배 회사 중에서 CJ 대한통운이 제일 큰 회사이다 보니까 아주 상징적인 사건인 거죠. 대리전 양상을 좀 띠고 있는데 사실 해법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작년에 상생 협약 맺어가지고 몇 명을 추가 채용해가지고 물류 집배송하는 거는 운전하는 거는 택배기사들이 하지만은 아침에 정리하는 거는 다른 분이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죠. 몇 명을 고용하려고 했는데 그게 됐는지 그리고 만약에 안 됐다면은 왜 안 됐는지를 회사가 노동자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해결이 돼. 그럼 언제까지 될 건지 뭐 이렇게 풀어나가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지난해 과로사가 많았다 보니까 노조도 이제 조합원들의 과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계속 이렇게 지금 2달 28일이 되면 딱 2달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 택배 대란 아니면 설 때 택배 대란 이런 거 걱정했는데 그게 지나고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게 파업 사태를 보면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말씀하신 택배 노조
그리고 CJ에 직접 고용이 되어 있는 그 기사분들의 노조, 이 두 노조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그렇죠. 노조원과 비노조원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파업을 하면 우리한테 지나치게 과중한 노동이 그 전가된다 이런 주장이죠. 예. 대리점들도 손해를 본다. 물건 못 보내서 자영업자들도 피해를 본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그 국토부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뤘으면 공익감사 같은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 지금 이게 CJ가 워낙 크다 보니까 우체국 택배하고 연계 수송하는 것도 꽤 많거든요. 네. 시골 가면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우체국 택배를 주문해도 같이 연결돼 가지고 안 오는 거죠. 이게 사회적으로 이제 파장이 크기 때문에 빨리 뭐 정치권이든 아무리 이제 대선이 바쁘더라도 조정을 해 들어가면은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간극이 벌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반면에 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 노조의 대응이 지나치게 물리적이다. 내지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여론이 좀 악화됐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노조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리전에서 여기서 기세를 잡겠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까? 몇 번 파업을 했는데 작년에도 한두 번 했는데 이제 안 되고 상생협약도 중간에 5월 달에 되려고 하다가 뭐 연기되고 계속 그런 것들 과정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노조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절함은 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점거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점거한 이후에 뭐 안에서 담배 피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목격되면서 본사의 직원들하고도 등 돌리게 되고 동료인 비노조원들하고도 등 돌리게 되는 그런 문제도 생겼죠. 이게 자칫 노노 갈등이 될까 이것도 참 걱정스러운데 일단 저는 이제 더 이상 노사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대타협을 자랑했던 정부도 여기 이제 들어가야 하는 시점이 된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익감사 통해서 전 국민이 십시일반에서 택배비 올렸지 않습니까? 이 분류인력 고용한다고 해서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장비 투자에 썼다고 하니까 장비를 얼마 주고 샀는지 누구 말이 맞는지 시시비비 좀 가려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이정후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